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자동차 모델도 하셨는데 그분이 몇 번 만에 혹시 운전면허증에 도전에 성공한지 혹시 아세요? 대략 30번? 네, 20번. 네, 그분이 필기시험만 950분. 필기시험만 950번 만에 합격하시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9번 떨어지고 10번 만에 붙어서 960번 만에 이분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960번 이게 인지 때 붙인 거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느냐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포기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지. 본인이 하고 싶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꿈이 있으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운전면허증에 도전에 성공한 다음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시냐면 이분이 제빵사에 도전하셨어요. 제빵사. 이분이 제빵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있어요. 950번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루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보시면 20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출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기가 20대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이용해서 갈 것인가. 오랫동안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게 됐어요. 한 10년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동서남북이 분명해요. 그죠? 내가 그래서 동해안 가고 싶으면 영동선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캐나다는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한 120배 정도 큰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서 동서남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모시고 갔는데 캐나다에 내리면 제일 큰 길이 있습니다. 그게 401이에요. 401 번호로. 근데 그게 이스트와 웨스트로 다니는 동서남북 길이에요. 그걸 알면 남북을 알 수 있겠죠. 제가 한 번은 제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토론토 출발해서 필라델피아까지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초행길이니까 지도를 보고 갔겠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음번을 만났는데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물어보고 가자고.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저거 똑같은가 보죠? 저도 아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우기고 막 갔어요. 근데 가도 안 나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줬어요. 여기가 도대체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대로 주더니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도에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난 다음에 속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30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시기가 30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30대가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이때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또 40대 인생 의미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춘기라고 이야기해요.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겪는 시기를 사춘기. 여러분이 겪는 시기를 사축이. 근데 이 사축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권태기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권태기가 일상의 권태기겠죠.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권태기. 그래서 혹시 권태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권태기의 뜻은 따라서 하죠. 권태기의 뜻은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느끼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에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작전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50대 이후에 치열하게 전투가 끝내되 피로감이 몰려오는 걸 경험하고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나머지 생각보다 긴 40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을 위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작전 타임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지진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에 그 중국에도 시촨성 10년 전에 대지진이 왔어요. 그때 9시 뉴스 보니까 막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설계되어 지은 집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그냥 막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무엇에 지어야 되죠?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아까 본 것처럼 그냥 막 짓고 부실공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나는 나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근데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고정관념. 따라서 하십시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나이는 세 종류의 나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대기적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몇 년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죠? 왜 이렇게 나이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해보셨군요. 네. 너 몇 살이야? 나오자 너 몇 살이야?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경쟁력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 나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는 우리가 건강 나이가 있어요. 신체적 나이라고 신체 건강 나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연세보다 건강의 상태는 더 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젊어 보여요. 예. 다 20대, 30대로 다 보이네요.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건강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 건강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뭐냐면 마음먹기 딸린 심리적인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연세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가 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죠. 다 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EBS의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할머니 배구단에 대한 노르웨이에 그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등번호가 재밌어요. 82, 73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뭘까요? 예, 자기 나이가 자기 등번호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80이 넘어도 운동하는 거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새로운 걸 찾아서 계속 도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새로운 걸 찾아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탁골공원 이야기했잖아요. 탁골공원에 어떤 분들이 많으시죠? 예, 여성 없이 어른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옆에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소학교인지 기억이 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소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근데 옆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대신 교가가 기억이 나네. 학교 교가 기억나세요? 저도 안 나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교가가 기억난다고 생각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 뭐예요? 막 애국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우리 학교 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동창이었구만. 네, 갈수록 태산이죠. 여러분 뭔가를 도전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나의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역량은 전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부르는데 듣는 분들은 괴로워한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도 좋아야 되지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정말 당신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좋아하지만 다른 분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역량들이 있죠. 그걸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미 다 이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하나는 나고 하는 대학생인데 형제들 길러보셨잖아요. 저는 형제들이니까 어렸을 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은 가만히 봤어요. 싸우는 걸 봤더니 큰애하고 둘째가 별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이제 지금은 커서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렸을 때는 3살 차이니까 형이 어때요? 힘이 세잖아요. 동생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동생 걸 뺏는 법이 거의 없어요. 큰애가 잘 설득하더라고요. 자, 네 것도 좋지만 내 것도 좋거든 바꿔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요? 예.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번 바꾸다 보면 소리는 사실 금방 합니다. 나중에는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때도 보니까 이 큰애가 지 걸 하나 주더라도 동생 걸 자기 걸 만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어리지만 참 이 설득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참 인내력도 많고 참 착하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기 와서 공부했는데 제가 강의라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림을 3장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3장의 그 위에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300, 500, 700. 이게 무슨 점수가 그랬더니 아빠 이게 점수가 아니고 500원이고 300원이고 500원이고 700원이요. 아빠 사세요. 얘가 아빠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인데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깎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 깎아주면서 아주 저를 쉽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뒤를 돌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제작 시간 2시간. 야, 자기가 2시간 동안 그렸는데 못 깎아주겠다는데 제가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주고 샀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강의하고 딱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500원짜리 300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빠는 다 받고 왜 엄마는 싸게 줬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아빠도 오늘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아빠 오늘 세일 기간이에요. 이야, 이거 비즈니스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비즈니스의 마인드도 있구나. 결국은 비즈니스의 그 학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노력해 보면 결국은 이루게 됩니까? 못 이루게 될까요? 이루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꿈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째, 나는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은 2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지금 몇 시인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는 게 너무 잘했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면 어떤 사람은 몇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권투를 해봤어요. 자, 1라운드가 몇 분일까요? 3분입니다. 3분. 자, 여러분 3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길다고. 제가 할 때는요. 때릴 때는 모르는데 맞을 때는 엄청나게 깁니다. 한 3분이 3시간처럼 길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3시간이 3분처럼 짧더라고요. 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예. 우리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의 후반전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번째 보면 나는 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뭔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인데요. 이게 넌센스니까 깊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답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면 어때요? 용감해. 용감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시죠. 무식한데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고 소신까지 있고. 열정적인 사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기가 마음을 열고요. 긍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오늘 보니까 표정들이 다 이미 다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를 대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4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IQ. 성공한 사람들이 IQ가 좋았는데 물론 머리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겠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지식.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지식.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노하우.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IQ,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노하우,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태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태도는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인생을 잘 지금부터 준비하면 멋진 후반전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후반전이 열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7가지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나는 몇 가지의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뭐가 돼요?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전반전을 잘 달려왔는데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하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5세 어른 실제 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몇 년? 30년에 살았다는 거죠. 자, 30년의 시간은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어때요?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무슨 공부? 이분이 아마 유학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위대한 시인이 묻혀있다. 하지만 그는 시를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여기 한 발명가가 묻혀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의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다. 여러분 만약에 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를 쓰시기 시작하면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등단해야 나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책이 쓰고 싶다면 책을 쓰기 시작하면 이미 책은 쓰기 시작된 거예요. 저도 책을 10권이나 썼어요. 근데 처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시인이 되고 싶으시면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전혀 희망이 없군요. 근데 혹시 시인이 되고 싶으면 쓰시면 돼요. 자, 발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발명의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다면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없어요. 만약 발명가가 되고 싶다면 발명할 모든 것을 이제는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문호인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역시 극작가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정말 멋지게 인생을 계획하고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나는 이렇게 갔다.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보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 그렇죠. 물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일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되어 있는 뭔가
이 문장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인생 사명은 인생 후반전의 삶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집필하고 멘토링하고 방송함으로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제 인생 후반전의 제 인생 사명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또 책도 집필했잖아요. 또 제가 많은 사람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정말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인생의 전체적인 이제 라이프 매핑, 쉽게 말하면 지도를 그려야 돼요. 자기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축구에는 한 번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농구에는 몇 쿼터가 있죠? 4쿼터가 있어요. 4쿼터. 첫 번째 쿼터가 끝나면 잠깐 하프타임. 두 번째 하프타임, 세 번째 쿼터 하프타임. 네 번째 그다음에 연장전까지 있죠. 근데 첫 번째 쿼터가 청소년. 두 번째가 청년. 세 번째가 중년. 네 번째가 우리 그 시니어. 그다음에 연장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쿼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보니까 3쿼터에서 4쿼터, 2쿼터에서 3쿼터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긴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보내기를 원하시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여러분 성공은 뭐라고요? 누적이다. 대박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8만 시간을 준비했는데 멋진 후반전이 열리겠죠? 네. 우리가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멋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8만 시간을 잘 준비하셔서 멋진 후반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